안녕하세요. 노동자들한테 득이 되는 노동법 강북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임득균 노무사입니다. 저희 상담 중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만두기 전에 오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만두시고 오세요. 그래서 실업급여 가능한지 물어보면 저희가 상담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하신 다음에 꼭 그만두시기 전에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업급여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내가 그만두는 경우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보험에는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으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실업급여 받고 싶어요는 구직급여 받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 두 가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사업장에 속해 있는 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고용보험은 내가 돈 받는 날만 납입합니다. 이 기간만 계산이 돼요. 따라서 내가 주 5일 노동자라고 한다면 주 휴일을 포함해 주 6일만 고용보험을 납입합니다. 나머지 하루는 납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거는 단순한 6개월이 아니라 7개월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두기 전에 연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냐? 비자발적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회사가 나한테 먼저 그만둬 주세요. 그럼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권고사직, 혹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너 그만둬 라는 해고, 계약직인데 회사가 먼저 계약 만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계약 연장 의사 회사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계약 만료인 경우는 비자발적이기 때문에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발적으로 통지할 때 회사에서 말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꼭 녹음이나 문자 내역 필요하고요. 계약 만료도 내가 먼저 얘기하면 실업급여 받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먼저 계약 연장 의사 없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비자발적이 인정이 되면 쉽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상담은 내가 먼저 그만두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이게 상담의 주입니다.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냐? 다른 사람이 내 상황이어도 객관적으로 그만뒀을 거다라는 게 인정되는 경우면 가능합니다. 옆에 나와 있죠. 임금이 20% 이상 감소했다고, 임금이 20% 이상 안 나왔다고, 1개월 이상 밀렸다고.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그만뒀을 거잖아요. 혹은 직장 괴롭힘이 심하다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사에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이런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경우라면 그만뒀겠죠. 다만 고용센터에서는 임금체불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임금체불 있어요 라고 하면 아 그래요? 노동청에서 확인받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인정을 받고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고용센터를 가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도 있네요. 내 사정 때문에 그만두더라도, 예를 들면 내가 아픈 경우, 가족이 아픈 경우, 육아를 해야 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서는 받을 수 있다라고 써있네요. 이런 상담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을 그만뒀어요. 구직급여 가능하죠? 왜 항상 그만두고 연락을 하는 걸까요? 내가 그만두는 경우 못 받을 가능성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먼저 내가 아파요. 혹은 가족이 아파요. 이 경우라면 병원에 진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픈 경우라면 13주 이상 내가 일을 못한다. 가족은 30일 이상 누군가 무조건 간호해 줘야 된다라는 병원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 찾아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파서 혹은 내 아이 간호를 무조건 해야 돼서 일을 쉬어야 됩니다. 그만두는 게 아니죠. 쉬어야 됩니다. 쉬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회사가 근데 선생님이 쉬면 저희가 영업이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그만두세요 라고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나중에 고용센터 가시면 진단서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휴직을 하지 못했다는 사유도 확인하고요. 회사에다가 확인서도 받습니다. 따라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속 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 확인서 받는다고 했죠. 회사가 거짓말 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녹취록이 필요합니다.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8살 미만의 아이를 육아하기 위해서 휴직을 먼저 사용했는데 회사가 거절했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구직급여가 가능합니다. 자, 득이 되는 포인트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
구직급여는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 180일은 6개월이 아니라 7개월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는 구직급여 쉽게 받을 수 있다. 다만 말로만 얘기한 경우 녹음, 문자 내역들이 필요하다. 세 번째,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인 경우라면 노동청에서 진정을 넣고 확인을 받으면 되게 쉽게 받을 수 있다. 네 번째, 내가 아프면 병원 먼저 가고 휴직 먼저 신청해야 구직급여가 가능하다. 좀 아시겠죠? 제발 먼저 그만두시고 연락 주시지 마시고 그만두기 전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득이 된 노동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관련한, 실업급여 관련한 부분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발 이 영상 보시고 그만두시기 전에 옆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 주신 다음에 확인하시고 그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득이 되는 노동법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노동자한테 득이 되는 노동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